첫 번째 문제는 트랜지스터 스위치 동작 영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트랜지스터를 스위치 회로로 사용할 때 오프 스위치에 적합한 영역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포화 영역, 2번 순방향 활성 영역, 3번 역방향 활성 영역, 4번 차단 영역. 정답은 4번 차단 영역입니다. 차단 영역에서는 베이스 이미터 접합이 역바이어스되어 컬렉터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이는 개방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1번 포화 영역은 온 상태, 즉 단락 스위치 역할을 하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펄스 코드 변조 블록도 구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펄스 코드 변조 블록도에서 빈칸 A에 들어가는 회로는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부호화 회로, 2번 비교기 회로, 3번 증폭 회로, 4번 필터 회로. 정답은 1번 부호화 회로입니다. 펄스 코드 변조 시스템은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호화 회로는 양자화된 값을 이진 코드로 변환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2번 비교기, 3번 증폭, 4번 필터 회로는 이 블록도의 해당 위치와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비반전 증폭기의 부하 전류 계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RF가 100kΩ, R1이 10kΩ, RL이 25kΩ인 비반전 증폭기 회로에서 입력 전압이 1V일 때 부하 전류는 몇 mA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마이너스 0.4, 2번 마이너스 0.1, 3번 0.1, 4번 0.4. 정답은 4번 0.4mA입니다. 전압이득은 1 더하기 100 나누기 10으로 11입니다. 출력 전압은 11V이며 부하 전류는 11V를 25kΩ으로 나누면 약 0.4mA가 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차동 증폭기의 출력 전압 계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R1과 R2는 1kΩ, R3과 R4는 5kΩ일 때 V1이 1V, V2가 2V이면 출력 전압은 몇 볼트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15, 2번 마이너스 15, 3번 5, 4번 마이너스 5. 정답은 3번 5V입니다. 차동 증폭기 출력은 R3 나누기 R1에 V2 빼기 V1을 곱한 값입니다. 5 나누기 1에 2 빼기 2를 곱하면 5V가 됩니다. 이 회로는 두 입력의 차를 증폭하여 잡음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공진회로의 관계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진회로에서 공진 주파수와 대역폭 및 선택도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대역폭은 선택도 나누기 공진 주파수, 2번 대역폭은 공진 주파수 더하기 선택도, 3번 대역폭은 공진 주파수 나누기 선택도, 4번 대역폭은 공진 주파수 빼기 선택도. 정답은 3번 대역폭은 공진 주파수 나누기 선택도입니다. 선택도가 높을수록 대역폭이 좁아져서 주파수 선택성이 향상됩니다. 1번, 2번, 4번은 잘못된 수식으로 실제 공진회로 특성과 맞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클리퍼 회로의 출력 파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준전압 VB가 2V이고 입력 V1이 진폭 4V의 정연파일 때 출력 V2의 파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V1의 파형에서 2V 이하 부분이 잘린다. 2번 2V 이상 부분이 잘린다. 3번 V1과 같은 파형이다. 4번 V1보다 진폭이 커진다. 정답은 1번 2V 이하 부분이 잘립니다. 다이오드는 기준전압 2V보다 높을 때만 도통됩니다. 2V 이하에서는 출력이 0V가 되는 클리퍼 동작을 합니다. 2번처럼 2V 이상이 잘리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세요. 일곱 번째 문제는 달링턴 회로의 특징에 관한 문제입니다. 2m 팔로우 회로를 2단 구성하여 만든 달링턴 회로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전류이득이 더욱 크게 증가한다. 2번 입력 저항이 더욱 크게 증가한다. 3번 출력 저항이 더욱 크게 증가한다. 4번 전압이득이 1보다 낮아진다. 정답은 3번 출력 저항이 더욱 크게 증가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달링턴 회로는 전류이득과 입력 저항이 크게 증가하지만 출력 저항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전압이득은 약 1로 유지되어 임피던스 변환기로 주로 사용됩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전개효과 트랜지스터의 특징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개효과 트랜지스터의 특징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보다 잡음 특성이 좋다. 2번 전류 제어 방식이다. 3번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보다 입력 임피던스가 높다. 4번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보다 이득 대역폭의 곱이 작다. 정답은 2번 전류 제어 방식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는 게이트 소스 전압으로 드레인 전류를 제어하는 전압 제어 소자입니다. 전류 제어 소자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입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전압 제어 전압 전원 부기환 구성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입력 임피던스 증가, 2번 출력 임피던스 증가, 3번 주파수 대역폭 증가, 4번 비직선 일그러짐 감소. 정답은 2번 출력 임피던스 증가가 틀렸습니다. 전압 제어 전압 전원 부기화는 입력 임피던스 증가, 출력 임피던스 감소, 대역폭 증가, 비선형 왜곡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출력 임피던스는 증가가 아닌 감소합니다. 10번째 문제는 실리콘 다이오드의 순방향 문턱 전압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리콘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약 몇 볼트 이상의 전압을 인가해야 할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0.3, 2번 0.7, 3번 1, 4번 1.4. 정답은 2번 0.7V입니다. 실리콘 다이오드의 순방향 문턱 전압은 약 0.7V입니다. 참고로 게르마늄 다이오드는 약 0.3V이며 발광 다이오드는 1.5에서 3V 정도입니다. 11번째 문제는 트랜지스터 포화 영역에서의 컬렉터 전류 계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RC가 1kΩ일 게 회로와 입출력 전압 특성 그래프를 참고하여 포화 영역에서 컬렉터 전류는 몇 mA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2.7, 2번 5.7, 3번 7.7, 4번 9.7. 정답은 4번 9.7mA입니다. 포화 영역에서 컬렉터 이미터 전압은 약 0.2V입니다. 전원 전압 10V에서 0.2V를 빼고 1kΩ로 나누면 약 9.8mA로 9.7에 가장 가깝습니다. 12번째 문제는 콘덴서 입력형 회로의 특징에 관한 문제입니다. 초크 입력형과 비교한 콘덴서 입력형 회로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첨도 역전압이 높다, 2번 전압 변동률이 크다, 3번 저전류 부하에 적합하다, 4번 부하 저항이 적을수록 맥동률이 작다. 정답은 4번 부하 저항이 적을수록 맥동률이 작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콘덴서 입력형은 부하 저항이 클수록 맥동률이 작아집니다. 부하 저항이 작으면 방전이 빨라져 맥동률이 오히려 증가합니다. 13번째 문제는 정류회로 파형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정류회로의 파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파형, 2번 부하를 개방하였을 때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 파형, 3번 커패시터 필터의 입출력 전압 파형, 4번 커패시터 필터를 개방하였을 때 부하 양단의 전압 파형. 정답은 3번 커패시터 필터의 입출력 전압 파형입니다. 맥동하는 입력과 평활화된 출력을 보여주는 파형으로 커패시터의 충방전에 의해 리플이 감소하여 안정된 직류 전압을 얻을 수 있습니다. 14번째 문제는 반전 증폭기의 출력 전압 계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RS가 1kΩ, RF가 10kΩ인 반전 증폭기 회로에서 출력 전압은 몇 볼트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10, 2번 -5, 3번 5, 4번 10. 정답은 2번 -5V입니다. 반전 증폭기의 출력은 -RF 나누기 RS의 입력 전압을 곱한 값입니다. -10 나누기 1에 0.5V를 곱하면 -5V가 됩니다. 반전 증폭기는 입출력 위상이 180도 반전됩니다. 15번째 문제는 푸시풀 회로의 조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변압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력 증폭 회로에서 푸시풀 회로의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두 입력의 크기는 같을 것, 2번 위상차는 180도일 것, 3번 비급에서 동작할 것, 4번 전원 효율이 50% 이하일 것. 정답은 4번 전원 효율이 50% 이하일 것이 틀렸습니다. 비급 푸시풀 증폭기의 최대 효율은 약 78.5%입니다. 따라서 50% 이하라는 조건은 맞지 않습니다. 16번째 문제는 펄스 변조 방식의 특징에 관한 문제입니다. 펄스 변조 방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ppm은 신호 레벨에 따라 펄스의 위상을 변화시키는 것, 2번 PNM은 신호 레벨에 따라 펄스 수를 변화시키는 것, 3번 PAM은 신호 레벨에 따라 펄스의 진폭을 변화시키는 것, 4번 PWM은 펄스의 폭을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펄스열의 유무로 이진부호화하는 것은 펄스 코드 변조 방식입니다. 17번째 문제는 부귀한 증폭기의 전압 계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귀한 증폭기의 전압 이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0.18, 2번 -0.22, 3번 -0.32, 4번 -0.43. 정답은 1번 -0.18입니다. 부귀한 증폭기의 전압 이득은 개방 루프 이득을 1 더하기 귀환율 곱하기 개방 루프 이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부귀환은 이득을 감소시키지만 대역폭과 안정도, 선형성을 개선합니다. 18번째 문제는 파형 필터의 리플 감소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파형 필터에서 리플 함유율을 작게 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L을 크게 한다, 2번 C를 크게 한다, 3번 주파수를 낮게 한다, 4번 RL을 크게 한다. 정답은 3번 주파수를 낮게 한다가 틀렸습니다. 파형 필터의 리플 함유율은 주파수가 낮아지면 오히려 증가합니다. L, C 부하 저항을 크게 하면 리플이 감소하여 더 평활한 직류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번째 문제는 원자의 이온화 과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자핵 주위의 궤도에 있는 전자 중 에너지에 의해 최외곽에 있는 가전자를 잃는 과정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이온화, 2번 자유전자, 3번 공유결합, 4번 에너지 준위. 정답은 1번 이온화입니다. 외부 에너지에 의해 가전자가 원자로부터 분리되면 자유전자와 양이온이 생성되는데 이 과정을 이온화라고 합니다. 이는 반도체 전도 메커니즘의 기본 원리입니다. 20번째 문제는 직류 부하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컬렉터 특성 곡선상에 그려지는 이상적인 직류 부하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차단점인 VCC점과 포화점인 IC 최대점을 연결한다. 2번 직류동작점 Q와 포화점을 연결한다. 3번 직류동작점 Q와 차단점을 연결한다. 4번 베타가 0이 되는 점들을 연결한다. 정답은 1번 차단점과 포화점을 연결한 직선입니다. 직류 부하선은 컬렉터 이미터 전압이 전원 전압과 같고 전류가 0인 차단점과 컬렉터 이미터 전압이 0이고 전류가 최대인 포화점을 연결합니다. 이 선상에서 동작점 Q가 결정됩니다.